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여러분, 미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식당 중 하나인 데니스가 갑작스럽게 상장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식당 문화의 상징과 같은 이 브랜드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을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52.1%. 이 숫자 하나가 이번 거래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를 인수하려는 쪽에서 기존 주주들한테 여러분, 지금 주가보다 무려 52.1%나 더 쳐줄 테니 저희한테 파세요 하고 아주 강력한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정도 프리미엄은 시장에 대고 우리는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게 보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회사는 그냥 평범한 식당 체인이 아니에요. 미국인들에게는 거의 문화적인 아이콘 같은 곳이죠. 그런 데니스가 약 6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억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거래로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 나오죠. 아니,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일까요? 이 거대한 거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데니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단순한 식당 그 이상, 미국인들에게 미국의 다이너로 불리는 이곳의 정체성을 말이죠. 데니스의 역사를 쭉 보면 이 회사의 DNA가 보입니다. 1953년에 작은 도넛 가게로 시작해서 그 당시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24시간 영업을 딱 도입했고, 그랜드 슬램이라는 전설적인 메뉴 하나로 아침 식사 시장을 그냥 평정해버렸죠. 늘 시대를 앞서가려고 노력했지만 최근 다른 브랜드를 인수하며 확장을 시도한 이후 결국엔 비상장 전환이라는 어쩌면 가장 극적인 변화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숫자들을 보면 데니스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전체 1,558개 매장 중에 94%가 넘는 1,474개가 프랜차이즈라는 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니스는 사실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데니스라는 브랜드를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일종의 부동산 임대업이나 라이센싱 회사에 가깝다는 거죠. 이 구조가 바로 데니스의 가장 큰 강점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프랜차이즈 중심의 소위 말하는 자산 경량화, SL 라이트 모델이 어떻게 데니스의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이 되었는지, 그 단단해 보이던 기반에 어디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수입의 75%가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로열티에서 나옵니다. 이건 뭐 거의 건물주죠. 매일매일 장사가 잘 될까, 재료값이 오를까 걱정하는 건 점주들이고, 본사는 편안하게 앉아서 브랜드 사용료를 걷어들이는 구조입니다. 이 덕분에 회사의 현금 흐름은 기가 막히게 안정적이었는데 바로 이 점이 나중에 발목을 잡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안정성의 함정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프랜차이즈 모델 덕분에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손님들은 왜 우리 가게를 떠나는지, 경쟁자들은 어떤 혁신을 하는지에 대해 좀 둔감해진 거예요. 뭐랄까, 위기감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는 사이에 서서히 침체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약점들이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수 발표 직전의 재무 데이터를 보면 아주 위험한 신호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표를 처음 보면 괜찮은데? 하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매장 매출, 즉 기존 매장들의 매출은 조금씩 오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회사 전체 매출은 오히려 2%가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장사 안 되는 매장들이 계속 문을 닫으면서 전체 덩치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이번 사태의 핵심을 그냥 망치로 머리를 때리듯이 보여줍니다. 전체 시스템의 손님 수가 3% 줄어든 것도 당연히 문제인데 정말 심각한 건 바로 여기 캘리포니아입니다. 무려 10%가 급감했어요. 여러분, 한 자릿수 감소도 아니고 두 자릿수 감소는요, 이건 그냥 비상등이 켜진 수준이 아니라 엔진에 불이 붙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숫자가 이번 인수 결정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이 상황에 회사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신메뉴 개발이 아니라 실적이 부진한 매장 150개를 닫아서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성장하는 회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출혈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에 가깝죠. 이렇게 재무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결국 이번 M&A의 완벽한 배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데니스를 사들인 건지 그 속내를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거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비상장 전환입니다. 인수하는 쪽에서 시장에 풀린 주식을 싹 다 사들여서 아예 주식시장에서 빼버리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분기마다 주주들한테 저 이번에 실적 이만큼 냈습니다 하고 보고할 필요도 없고 주가 눈치를 볼 일도 없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대대적인 수술, 즉 체질 개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수 주체들의 조합을 보면 이거 정말 머리 잘 썼다 싶습니다. 막대한 돈줄을 쥐고 있는 사모펀드 트라이아트잔, 투자 전문회사 트래비 캐피털 그룹, 그리고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인데 데니스 매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최대 프랜차이즈 점주 중 하나인 야다브 엔터프라이즈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자본력에다가 실제 현장 운영 노하우까지 더해진 그야말로 드림팀을 구성한 셈이죠. 비상장 전환이 왜 그렇게 결정적일까요? 상장 회사일 때는요, 돈이 많이 드는 대규모 리모델링이나 기술 개발 같은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폭락하고 주주들이 난리가 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5년, 10년을 내다보는 진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데니스의 새로운 챕터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데니스 본사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전국에 퍼져 있는 수많은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는 어떤 기회와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일단 거래를 마무리 짓고 들어온 막대한 자금으로 구조조정에 엑셀을 밟는 거죠. 안 되는 매장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이너 2.0 리모델링처럼 돈이 많이 드는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집행할 겁니다. 또 주주들 눈치 안 보고 디지털 주문 시스템이나 메뉴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겠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맹점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회사가 모든 걸 비공개로 진행하니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결정이 결코 갑작스럽게 내려진 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 이사회는 무려 40개가 넘는 다른 제안들을 검토한 끝에 이번 거래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데니스 경영진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이번 거래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사모펀드가 쏟아붓는 이 막대한 자본과 새로운 경영 방식이 한때 미국의 식당이라 빌렸던 이 거인을 다시 깨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종류의 힘든 싸움의 시작일 뿐일까요? 이제부터가 데니스의 진짜 시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는 미국 기업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여라 서학개미였습니다.